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주식스마일 학교의 조 선생입니다. 이번 시장은 자체적으로 급등하는 시장이 계속 연출되는데요. 이 대한 종목별 순환장이 더 강하게 빠르게 연출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기준봉 매매의 모든 거에 대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만은 조금 더 집중해서 뭔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그때뿐이면은 남는 게 없겠죠. 하지만 조 선생 노란톡방에서 한 주라도 매매 전략을 짜면서 그걸 응용 전략을 만들어 간다면 뭔가 나만의 기법이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유지는 가능할까 말까 누구도 모르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장대 양봉, 기준봉은 나타납니다. 출현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짜신다면요. 종합지수가 하락을 하든 상승장이든 여러분들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기준봉의 모든 거에 대해서는 매매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그때 다르게 응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다른 전략을 또 갖고 나왔기 때문에요. 기준봉이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그 세력봉, 매집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세력봉이든 매집봉이든 윗꼬리 캔들이든 다 써먹을 수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종가 매매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전략을 짜면 다음날 장 개장하자마자 수익으로 전환시키면서 수익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갖고 나왔으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듣는다고 하면은 더 좋은 효과적인 효율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준봉의 아주 기초입니다. 기준봉이 무엇인가? 이제 그 주린이 여러분 같은 경우는 기준봉 하면 기준봉이 과연 뭐지? 그냥 일반적인 캔들이 다 기준봉 아닐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준봉이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캔들입니다. 어떤 기준이냐?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제공한 기준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캔들인데 장대 양봉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캔들 그 단캔들이 아니라 좀 장대 캔들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봉 하면은 그래도 16% 이상짜리의 장대봉이 나와야 기준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 이상짜리의 전략을 짜야 그래도 리스크를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기준봉은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준은 장대 양봉 캔들 중심으로 매수 타이밍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이 매수와 매도하는 매매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준봉인데요. 이 기준봉은 기준봉의 종가가 있고요. 기준봉의 중심가가 있어요. 그리고 기준봉의 저가, 시가, 그리고 윗꼬리, 고가죠.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준봉은 윗꼬리가 몸통보다 짧아야 되는 게 우리가 리스크를 좀 축소시킬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장 마감 때까지 장대봉을 종가상으로 고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강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세력들도 물량을 털지 않고 종가상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와서 종가 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응용을 해서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매수, 매도세의 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기준봉은 당일 매수세가 매도세보다는 강한 캔들을 기준으로 윗꼬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준봉에 기본 조건은 있습니다. 근데 전략마다 조건은 달리 들어갑니다. 근데 기본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은 장대 양봉 또는 갭봉이 나와야 되고요. 이제 최근 거래량보다는 확연히 증가해야 돼요. 이제 기본 거래량은 이전 거래량보다는 1000%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게 확실한 기준봉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평선은 일반적으로는 우상향 각도가 정배열로 나타나는 게 오히려 더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봉이 나타나면요. 바닥에서 일어나는 기준봉들이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바닥에서는 그 수평 각도를, 하락 각도를 수렴 각도로 돌려야 되니까요. 이평이 정배열로 다 돌아서지는 않아요. 121선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61선마저도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캔들 현재가 대비. 그리고 단기 이평선만 5일선, 21선, 11선 정도만 아래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정하기 위해서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아래에 있는 전략, 아주 기초적인 거죠. 기초 전략은 아래에 있으면 정배열이기 때문에 더 강하고 여러분들 리스크가 완전히 축소됩니다. 그리고 상승할 확률이 더 커져요. 그렇다면 이전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거. 이전 저항 라인을 돌파해야 된다는 자리라는 의미는요. 이전 저항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락 각도에서 수렴 각도로 돌리시면요. 여기서 이제 수렴 각종을 걸리면서 이전 저항 때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고 수렴 각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장대봉을 돌파시키는 이 이전 저항대를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 그리고 여기서 눌림 코스가 나타나면요. 여기가 저항이 지지로 확인된다 하면은 바로 2차 상승, 이전 고가를 또 한번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조건을 여러분들도 숙지하시면서 기준봉은 선정하셔야 되는데 기준봉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준봉이 아니라 이 조건에 들어가는 전략만 세울 수 있는 기준봉이 기준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준봉 매매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아주 단순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려운 지표가 필요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 같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기본적으로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 HDS에서 밑에 하단에 뭐 스톡캐스트부터 MACD 일반적인 보조 지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지표가 필요 없고 매수, 매도, 익절, 손절 라인 기준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기준봉이 탄생하고 생성됐죠.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종가, 중심가, 시가 이 3분할을 시켜보세요. 3분할 시켜서 중심가를 지지하는 애들은 좀 더 강한 시그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매매 전략을 짜냐, 중심가를 이탈해서 아래에서 매매 전략을 짜냐 이 기준만 틀릴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봉의 4가지 패턴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계속 떠보고 이런 패턴은 현재 급등, 요즘 최근에 비대면 관련주 종목들 뭐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런 종목군들이요. 다 이런 패턴으로 연결되면서 오늘 같은 날도 어제 오늘 금요일 시장이죠. 금요일, 월요일, 오늘 시장 급등파가 계속 유지되는 그 이유는 아래에 이런 기준봉들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준봉이 없이는 그런 종목들은 힘을 받지 못한다는 거. 그럼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A급 상승 조정이라는 것은요. 기준봉이 있는데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는 이 기준봉의 2차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각도가 더 강할 수 있다. 그래서 A급 조정파 그리고 B급 횡보 조정입니다. 제가 이 시간 되면 여기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죠. 이 기준봉이 탄생했으면 B급은 장중에는 종가를 깰 수 있어요. 이 기준봉의 종가. 붕괴를 시켰다가 장 막판에는 꼬리로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얘는 세력들이 관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각도 속에서 더 이상 하락시키지 않고 B급 횡보 조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2차 상승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C급입니다. 이 C급은 3분의 2 조정은 이 기준봉의 중심가까지만 눌림 조정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음봉에서는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양봉이 하나 도지형으로나 단봉으로 발생했을 때 그때는 하락을 막으려는 세력들의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양봉이 생성됐을 때는 매수 전략을 펼치지만 음봉이 생성됐을 때는 다음 날까지 확인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쪽 기준봉 얘는 D급입니다. 조금 시간이 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D급이라는 게요. 보시면 D급인데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이 같이 들어오면은 늘어집니다. 여기 시가까지 하락하는 기간이 길어요. 한 1주에서 2주 정도 2주 정도 걸리는 구간이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가격 조정부터 들어오는 애들. 기준봉이 생성됐는데 가격 조정으로 한 방에 한 3일에서 4일 코스로 그냥 바로 시가까지 내려오는 종목들. 얘는 가격 조정이거든요. 가격 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급반등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준봉이 완성되고 기준봉의 시가까지 눌린 구조가 만들어지지만 음봉에서는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양봉이 탄생했을 때 하단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양봉을 그려주고
다음날 찌끔찌끔거리다가 한 방에 홈런을 치는 장대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 기준을 거기다 둬야 됩니다. 그럼 이 네 가지 기준, 이 네 가지 패턴은 항상 숙지하시고 눈도장을 찍어서 세력주 종목에 끼워 넣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 그림이 계속 눈에서 보이게 될 겁니다. 눈에서 계속 보이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응용 전략, 한 주라도 매매 전략을 짜보신다고 하면은 대략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갭상승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고요. 또 하나의 기법, 두 가지 기법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기법은 실전 매매에서 바로 응용 전략으로 진입을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1탄부터 4탄까지 여러분들 조선생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전원 자료집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날은요, 5탄입니다. 이제 5탄이기 때문에요. 이 5탄은 여러분들 장중에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장 마감 때 그 종목 몇 종목만 압축시켜서 종가 매매 전략을 펼쳐서 다음 날 시초가나 장중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흐름 보고 거기서 수익권으로 청산하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학습을 통해서 또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그 위치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지금 2024년 나도 주식 부자. 이제는 주식 부자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종목이 오히려 현재 급등한 종목이 많습니다. 왜? 테마 섹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다들 테마 섹터라는 것은 기준봉이 완성되고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초전도, 또 지난주 주 후반부터는 비대면 이런 관련주 종목들이 계속 순환 매매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 전략을 거기다 끼워 맞춰서 전략을 짜보신다 하면은 충분히 응용 전략이 되기 때문에 이 5탄을 여러분들 저는 자료집을 주호선생 노란톡방에 지금 클릭하셔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자료집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이 자료집이 어떤 내용이 이제 들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3% 캔들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갭상승 3%입니다. 아침 시가 대비 3% 이상 그러면 전일 대비 시가 갭이 떠 있는데 이게 3% 이상의 갭이 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일에 대비 갭이 떴다는 것은 장 아침에 동시효과 때 매수세가 그만큼 강했고 어떠한 기업적인 이벤트나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그만큼 매도 세력보다는 매수 세력이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거래량도 거기에 지켜보셔야 됩니다. 거래량. 제가 여기다 1번, 2번, 3번이라는 마크를 달아놨어요. 그러면 여기 시가 대비 3% 갭 출현이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시가 대비. 그럼 여기서 3%의 갭이 되었는지 시가 대비 우리가 호가창을 눌러보면요. 이 갭이 시가 대비 3%인지 5%인지 7%인지 2%인지 호가창에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최근 몇 봉 신고가, 몇 봉의 신고가, 몇 봉 이내에 이 갭이 신고가였는지 그것만 확인한다면 게임은 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최근 신고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여기 갭상승이 나왔는데 3% 이상의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고 거래량에 신고가가 나왔는데 최근 몇 봉 이내 신고가는 거래량은 최근 몇 봉의 신고 거래량이 나타났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퀘스천 마스크를 여기다 딱 달아보세요. 물음표 하나 딱 달아놓으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주호선생 자료집 5탄에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전 예시까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관해서 내용이 이 두 가지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장 3시 15분부터 3시 20분 사이입니다. 그 구간에서 종가 매매 전략을 펼쳐서 다음날 시가 또는 장중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한번 치고 올라가는 구조에서 5%든 7%든 수익권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또 만들어진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요. 어떤 실전회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조건을 딱 걸었죠. 이 갭상승 3%의 캔들이라는 것은 시가 대비 3%의 출현이 만들어졌는지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시가 대비 여기 갭입니다. 이 갭인데 이 갭이 과연 몇 프로짜리입니까? 시가 대비 8%짜리면은
3%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8%는 오케이. 선정되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뭐였죠? 거래량 또는 여기 그리고 이 갭상승 캔들의 몇 봉 이내에 갭상승 신고가가 또 만들어지는지 신거래량이 만들어졌는지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여기 두 가지 조건이죠. 최근 몇 봉의 신고가, 최근 몇 봉 신고 거래량. 그럼 여러분들이 종가상으로 3시 20분 또는 15분 사이에서요. 아, 이 캔들은 여기에 합당하는 조건이다. 그럼 바로 뭐 1000주, 500주 뭐 이렇게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응용 전략을 펼쳐가면서 과연 승률과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주호선생 노란톡방에서 같이 응용 전략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이거 또한 바로 습득력이 더 빨라서요. 금방 익숙하게 전략을 짤 수 있는데 이런 캔들이 발생했을 때 이 종목이 다음 날 시가갭을 또 띄우면서 위로 26,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31,000원대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잡았으면 24,500원대에서 잡는 겁니다. 종가상으로. 그럼 위로 갭을 띄워서 기본적으로 뭐 상한가도 바라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5%에서 10% 전략만 펼친다고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런 갭상승 3% 캔들에서 수익률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다음 종목으로 응용 전략을 가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요. 여기서 기준봉이 완성됐죠. 쭉 가다가 흘러내렸는데 여기서 갭이 하나 뚝 하고 나오고 여기서도 갭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갭은요. 기본적으로 2%짜리밖에 안 됩니다. 시가갭이. 근데 여기서 시가갭이 지금 5.80%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5.80%니까 종가상으로 매매 전략을 펼친 1순위가 딱 선정되겠죠. 그럼 1순위가 선정됐으면은 나머지 최근 몇 봉 이내의 신고가와 몇 봉 신고 거래량과 재료와 이벤트 그리고 마지막에 종가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이 한 주든 100주든 200주든 선정해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는데 여기서 지금 신고가 행진과 갭상승이 만들어졌는데 이 갭상승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갭상승 여러분들이 종가상으로 7,000원에 딱 수익 매수를 잡았어요. 한 주당. 한 주를 딱 잡았어요. 한 주를 잡았는데 다음 날 시가 고가가 잡히고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음봉은 떨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다음 날 전략만 보고 전략을 짜는 거지 다다음 날 8,000 거의 9,000원대까지 올라간 것까지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종가 매매를 선정했을 때 그 종목이 다음 날 몇 프로 수익으로 3%든 5%든 7%든 수익을 거출할 수 있는 전략을 여러분한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고 나머지 전략 같은 경우는 자료집 5탄을 받아보시면 제가 지금 방송 시간상 자세하게 더 풀어서는 못 드립니다. 대신 이 자료집에는 더 자세하게 풀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한 번 더 습독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무료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노란 톡방에서 저한테 질문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제가 질문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5.80%에 시작했는데 여기 조건에 합당을 하니까 제가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바로 19% 이상의 수익률이 또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가 3%의 갭이 떠 있는지 그러면 이 종목 딱 여기가 딱 설정됐습니다. 여기 갭이잖아요. 근데 시가를 딱 보니까 5.10%의 갭이 떠 있습니다. 그럼 일단 1순위로 올리죠. 1순위로 올렸다가 장 막판에 어느 정도의 여기 최근 몇 봉 신고가였는지 최근 신고 거래량도 한번 체크해보고 이 종목이 갭 상승을 띄운 이유가 현재 합당한 재료 이벤트를 갖고 있는지 연속성이 진행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한다면 종가 매매 대상으로 설정해서 이 종목을 여기서 얼마 대략 28,000원대 매수를 잡았어도 시가 저가 잡히고 쭉 당겨서 33,000~34,000원까지 올리는 구조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5%든 10%든 18%든 수익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갭이 떴다고 해서 다 합당한 조건에 끼어들지 않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3% 이상의 갭이 나왔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최근 000 신고거래량 최근 000 신고가였는지 몇 봉이냐 몇 봉 이내냐 최근이라는 것은 오늘을 기준으로 몇 봉 이내에 몇 신고거래량인지 몇 봉 이내에 우리가 신고가인지만 체크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전략으로 수익을 거출할 수 있다는 거
명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서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여기서 지금 갭이 딱 출현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갭이 또 몇 프로인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책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시가 대비 몇 프로? 17.33%. 시가 고가가 잡혔죠. 그리고 꼬리를 한번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종가 매매 대상으로 선정되는 겁니다. 일단 3% 이상짜리니까. 그럼 여기에 걸맞는 최근 공공 몇 봉 이내의 신고가인지 몇 봉 이내의 신고 거래량인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한다고 하면은 더 효율성이 더 강화되겠죠. 그럼 확률과 승률 게임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이 과연 확률과 승률적으로 몇 프로 이상이냐? 제가 다 뒤져보고 데이터해보고 매매 전략을 짜봐도요. 기본적으로 80% 이상의 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식 스마일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몇 봉 이내의 신고가, 몇 봉 이내의 거래량. 신고 거래량입니다. 많아야겠죠. 그러면 몇 봉 이내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조건이 다 합당하는 종목은 종가상으로 15분에서 20분 구간에서 매수세를 잡거나 동시효과 끝나고 장 30분에 딱 끝나고 거기서 시간의 거래를 잡으셔도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올리는 파동이 한 번 더 다음 날을 보세요. 다음 날. 이날 매수를 잡았을 때 다음 날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이날 매수를 딱 종가상으로 잡았는데 매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종가상으로 잡았는데 다음 날 고가가 11,000원대에서부터 12,000원, 3,000원대까지 올렸다는 거. 그러면 다 저건 드시면 안 되겠죠. 나머지는 또 형님들 몫으로 남겨놔야 되시지 나머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5%가 됐든 10%가 됐든 그 전략으로만 응용 전략을 펼친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구조는 덤없이 그냥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3% 전략 하면은 여러분들이 2,700개 종목 중에 갭상승, 수급이 강한 종목 뒤져봐도 그걸 다 찾기는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호 선생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모 HTS의 검색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3% 이상짜리를 장 마감 한 10분, 15분 정도 남겨놓고 한 번씩 딱 클릭하면요. 이렇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그 다음날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엔캠 더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오픈 엣지도 12%, 그리고 뭐 가온칩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더 N자 파동으로 더 상승세가 강했던 종목이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지 않겠지만 이전 종목을 주호 선생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제가 전략을 한 번씩은 계속해서 짜드릴 수 있다는 거. 그걸 인지하시면서 이런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드린 대로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딱 일자로 딱 표시가 나왔죠. 매수에 녹색 표시, 매수에 이날. 그러면 다음 날 갭으로 또 한 번 올려버리죠. 그리고 이 종목도 보세요. 이날 갭이 딱 떴죠. 그러면 이날 매수를 하라는 표시입니다. 녹색 여기 보면 녹색 표시가 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매수를 잡았으면은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 장대봉으로 또 띄우죠.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자, 갭상승이 한번 딱 나오고 그 다음 날 또 한 번 올리는 파동. 그러니까 보통 갭이라는 것은 매수세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세력들이 한 번에 흔들지는 않고 다시 한번 몸통으로 뽑았다가 흔들든지 그런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종가 매매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 장중에 애써서 종목 찾아서 매매 전략을 펼칠 이유가 없다. 이 조건에 합당한 조건만 자료집을 받아서 그 자료집만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조건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몇 봉 이내, 몇 봉 신고 거래량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응용 전략을 한번 펼쳐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이고 시장이 급락을 해도요. 갭상승 종목은 나타나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상한가 종목도 나타나고 장대봉 종목들도 나타납니다. 그걸 의미 있는 장대봉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종가 매매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미리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자료집에는 두 가지 매매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종목 같은 경우는요. N자형 눌림 패턴입니다. 눌림 돌파가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런 종목군들이 수익률이 더 극대화되고 바로 N자 보통 우리가 수렴 구간이라고 하죠.
수렴구간. 여기서 기준봉이 탄생합니다. 기준봉이 탄생한 이후에 고점을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고 N자 파동으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칭형 수렴 구간이 한번 딱 삼각 수렴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수렴 구간이 장대봉으로, 장대봉은 아니죠, 단봉이죠. 단봉인 양봉이 탄생하면요, 여러분들이 다음 봉부터는 매수를 조용히, 남들 모르게 하셔야 됩니다. 다 알게 하면은 세력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퍼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매수를 치면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이전에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이 종목이 반대로 여기서 N자 파동으로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하는 파동으로 연결되는 게 수렴 과정인데 N자형 눌림 돌파 매매입니다. 그러면 얘는 추세 전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패턴은 똑같은 패턴인데 완연한 대칭형 삼각 수렴입니다. 완연한. 그럼 하단에 제일 기준이 중요한 기준은요. 우리가 이런 패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준봉이 완성됐는데 눌림이 계속 진행되면서 시가 부분까지, 어디 시가? 기준봉의 시가 부분까지 눌림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어떤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삼각 수렴형을 하나 그려놓으세요. 그 패턴 차트에다가. 그리고 이걸 깼더라도 여기 시가가 지지받는다고 하면 얘는 다시 한번 N자 파동으로 갈 확률은 있다. 대신 이 수렴 구간 안으로 몸통으로 뽑았다가 어디예요? 여기 장대봉이 나왔을 때 여기에 종가를 지지하는 놈, 돌파를 하는 놈은 바로 치고 들어가도 됩니다. 바로. 웬만하면은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U자 패턴으로 돌린다는 것은요. 여기 고가를 돌파시키자는 의지가 더 강한 애들이에요. 이런 패턴은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의 매매 패턴이 또 어떤 종목군들의 영향력이 더 컸는지 한번 실전 이슈를 한번 보고요. 우리가 이제 돌파 매매의 조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돌파 매매는요. 장대 양봉의 15% 이상짜리입니다. 15%. 방금 기준봉이 완성되고 그리고 눌림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수렴 과정, 삼각 수렴, 그리고 대칭형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눌림 파동에서는 이 기준봉을 가지고 15% 이상짜리의 장대봉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눌림목은 장대 양봉에 뭐가 지지를 체크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눌림목 이후에 양봉은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음봉이 계속 연타로 눌림 구조가 만들어 음봉에서는 매수 잡지 마시라 하겠습니다.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눌림 매수를 치자. 그리고 기준봉 뭐를 땡땡땡이죠.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이다. 제가 여기는 힌트를 한번 드렸는데 여기 기준봉의 땡땡땡, 이 땡땡땡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죠. 여기하고 여기는 자료집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집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요. 안 봅니다. 이제. 한번 여기서 설명 들었으니까 나도 응용 전략 가능해. 근데 막상 다음 날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받아가지고요. 한번 숙독을 딱 해보면요. 더 마스터하기가 더 빨라요. 왜? 받았으니까 뒤에서 읽다 보면은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전일 고가까지 돌파시키면서 새로운 2차 상승으로 연결되구나. 그게 바로 그 습득이 빠르는데 한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방송에서 끝내버립니다. 보통 다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료집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보시고 또 응용 전략도 해보시고 한 다음에는 바로 습득이 빨라진다는 거. 그럼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삼각수렴 형태이거든요. 와이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여기서 기준봉이 나왔죠. 기준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기준봉이 나왔는데 수렴 과정이 걸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이유 불문하고 시가는 절대 붕괴돼서는 안 된다. 기준봉이 시가, 저가. 그 대신 여기 수렴 과정을 걸치고 나서 여기를 돌파시키는 장대봉이 그 양봉, 단봉이 하나 발생한다고 하면은 얘는 하락을 멈추는 거다. 세력들도 더 이상 하락은 안 시키겠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춤춤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 안 잡아도 됩니다. 여기서 매수 잡는다는 것은 이 기준봉을 좀 더 이해력을 다 했던 분들은 잡아도 돼요. 대신 초보,
주린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매 전략을 굳이 안 펴도 돼요. 하지만 좀 나는 해보고 싶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물량을 실어서는 안 돼요. 얘가 어떤 패턴으로 유지되는지 단도리를 딱 치려면요. 여기 기준봉의 고가 부분, 종가 부분을 돌파시키는 캔들이 나타났을 때 또는 당일날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됐을 때는 따라붙어도 됩니다. 따라붙어도 돼요. 왜? 여기서 U자로 돌렸다는 것은 여기서 한번 힌트를 줬죠, 얘들이. 여기서 힌트를 주고 여기서부터 음봉, 양봉, 음봉, 밑꼬리로 올려놨죠. 그리고 음봉을 다시 한번 되새겨놨죠. 그럼 다음 봉에서 돌파시키는 파동입니다. 여기에 종가를. 돌파시키면 여기서 바로 추격 매수를 때려도 됩니다. 거의 확률적으로 7, 80%, 90%까지는요. 여기 돌파시키는 패턴은 다 여기 고가까지도 다 돌파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5%든 10%든 15%든 계좌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종목에서는 이미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는 눌러도 이제 여기는 되도록이면 깨지는 않는 파동이 연결돼요. 왜? 여기까지 하락시켰기 때문에요. 여기 대량 거래가 개인들 물량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리그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얼마까지 올렸습니까? 거의 3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이런 패턴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렴 과정을 정확히 물고 드러나죠. 수렴의 끝자락, 여기서 끝자락이 된 겁니다. 양봉이 탄생하잖아요. 음봉 때는 매수 잡지 말자. 어떤 기법이든지 음봉에 잡지 말자. 그리고 양봉이 탄생했을 때는 못 박는 거다. 세력들이. 못 받고 나면은 이 수렴 과정의 저가가 이탈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가면서 여기에 종가를 돌파시키네, 여기서. 그럼 돌파시켰을 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돌파시키고 그 다음 날부터 여기가 지지받고 여기서도 지지받으면서 다음 파동에서 장대봉으로 띄워버리죠. 그리고 어때요? 수렴 과정 여기서 걸치고 마무리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 여기까지 먹는 전략은 안 펴도 됩니다. 그냥 여기에 지지력이 확인된다고 하면은 한 파동은 더 준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고가를 이 기준봉의 고가를 돌파시키면 이 기준봉만큼 한 배, 1대1 대등 관계로 한 배를 더 올릴 수 있는 여지. 이게 20%짜리면은 여기서 20%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그 의지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꼭 어디서 장대 양봉 15%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왔는지, 그리고 눌림목은 장대 양봉에 어디를 지지하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되고, 눌림목 이후에 양봉은 꼭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기준봉의 뭐뭐를 돌파할 때 매수를 잡는다. 이 네 가지 조건이 합당하면은 이건 눌림목 N자 돌파 매매로 선정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수익률은 그나마 좀 더 나아지는 그 폭을 높여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다음 종목은 가온그룹입니다. 얘는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숨죽였다가 오늘도 8,000원대 다시 재돌파 시키는 거. 그러면 이 종목은 얘도 수렴 과정 걸치죠. 수렴 과정 걸치는데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양봉 하나 딱 그려주죠. 그러면 이 양봉 시가 붕괴됐습니까? 안 됐죠. 돌리죠. 이 삼각수렴의 끝자락에서 꼭 한 번에 양봉을 하나 띄워줍니다. 그리고 단봉입니다. 단봉, 양봉의 단봉, 긴 장대 양봉이 아니라 짧은 단봉을 부려주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맥점이 설정되면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매매 전략을 짜셔도 돼요. 이 부분에서. 근데 이제 아직 이런 매매 전략을 안 해본 분들은 항상 여기 기준봉을 기준으로 어느 날 갑자기 돌파 매매가 확산되면은 여기서 치고 들어가도 수익률은 나온다. 대신 한 파동이 여기서 더 나온다는 거. 이 장대봉이 20%면은 위로 20%를 더 올린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펼쳐야 돼요. 그럼 이런 전략은 여기 조건이 합당해야 됩니다. 저기 조건에 안 들어가면은 이 N자 파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 조건이 합당한 종목들은 N자 파동으로 다 위지가 됩니다. 그럼 이런 전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고 싶다 한다면은 자료집도 조선생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받아서 챙겨서
숙독 한번 해보시고 이런 종목으로 매매 전략도 펼치는 게 이 시장을 이기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이 어디서? 투자비법 5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비법 5탄에. 5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3% 갭상승 3% 여기에 대한 조건 몇 봉 이내 신고 거래량 몇 봉 이내 신고가인가 그리고 이 종목을 가지고 시가 3%가 이상의 형성된 종목은 합당하니까 전략을 짜도 된다. 그러면 종가상으로 3시 15분부터 20분 구간에서 한 종목을 선택해서 두 종목도 괜찮습니다. 같은 조건이 합당하다 하면 그럼 그 종목을 살짝 열주도 좋고 백주도 좋고 매매 전략을 짜서 다음날 5%든 10%든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한번 청산하고 다음 패턴도 한번 보시고 그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 충분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 그리고 방금 N자 눌림 돌파 매매 N자형 기준봉 세워주고 눌림 수렴 끝자락 여기 돌파 하면은 다음 2차 파동으로 연결되면서 이 기준봉의 1대1 대등으로 이 기준봉이 15%짜리면 위로 15%는 충분히 올라가는 과정의 패턴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조건에 관한 것은 자료집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자료집 받으셔가지고요. 그 톡방에 들어오셔서 받으셔가지고 꼭 습득하신다 하면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귀신도 모릅니다. 귀신도 모르기 때문에요. 주식시장이 하락하든 상승을 하든 이런 기준봉이 완성되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출현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 기준봉을 가지고 할당해서 전략을 짜면은 충분히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봉 실전애시입니다. 실전애시인데요. 이 기준봉의 실전애시는 이 기준봉을 어떤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거냐 여러 가지 기준봉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1탄, 2탄, 3탄, 4탄 그리고 오늘 5탄입니다. 그리고 5탄에는 히든 종목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히든 종목 2종목씩 여러분들한테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4탄에서 신스틸이라는 종목들이 오늘 바로 또 급등파가 한번 나왔어요. 그럼 5탄에도 히든 종목이 2종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탄에서 대동기어가 거의 40% 이상 올라갔죠.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처럼 5탄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종목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그 종목도 충분히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그 종목으로 수익을 또 확대하셔도 되고 그럼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이건 아주 기본적인 매매 전략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조건에 들어간 종목을 여러 가지 매매 전략을 응용시키는 거예요. 보통 기준봉이 완성됐다고 다 같은 기준봉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여기서 기준봉이 나왔죠. 캠트럭스. 이 종목은 저희가 2번 해먹었습니다. 2번의 수익률을 완료시킨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준봉이 하나 딱 나왔죠. 기준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심가는 지지하는데 근데 또 누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6,500원 이하였습니다. 여기서 6,500원 이하 전략이. 이하에서 매수. 근데 6,500원 이하에서 딱 매수를 잡으니까 다음날 양봉을 하나 딱 그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또 한 번의 장대봉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6,500원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거의 8,300~400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얘의 힘의 원천은 어디예요? 이 기준봉의 대량 거래입니다. 세력들이 꼬리는 길지만 몸통도 반반입니다. 그러면 몸통이 어느 정도 키워졌기 때문에 이 기준봉의 세력들은 오히려 상승파를 한 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면은 11%도 좋고 7% 지금 시장은 15%든 7%든 8%든 수익만 내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파동으로 연계되는 전략까지 충분히 가능한 N자형 눌림 돌파 패턴하고 유사한 패턴이기 때문에요.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 종목도 갖다가 응용을 한다, 정확하게 응용한다면요. 삼각수렴의 끝자락에 양봉 그리고 여기에 돌파하니까 따라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눌림 구조에서 다음날 추가적인 7,000원대에서 8,300원까지 추가적인 2차 상승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응용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듣고 마무리시키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응용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인성정보라는 겁니다. 요즘 비대면에서
이전 종목들 뭐 저기 비트콤피터 또 저기 유비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급상승시키죠. 오늘은 조금 윗꼬리가 좀 흔들리는 파동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종목 여기서 기준봉이 탄생됐어요. 근데 다음 날 눌렀을 때 기준봉의 중심가 이탈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파동을 줬죠. 그리고 눌립니다. 눌리는데 여기 부분 잘 보셔요. 기준봉의 시가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시가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음봉에서는 제가 매수 잡지 말자. 양봉이 탄생하면 하방을 막는다. 하방을 막으려는 세력들의 의지가 보인다. 양봉 나왔죠. 양봉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하다가 금요일 시장에서 상한가 구조가 만들어지고 오늘은 또 한 번의 급등파를 만들면서 6,000원대까지 올렸다가 현재 뭐 방송하기 전에 5,000원 중반쯤 내려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다 먹자는 게 아닙니다. 이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이 차트 안에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차트 안에서. 기준봉의 시가 부분은 어떤 이유 불문하고 지지력이 확인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만 잘 하시고 체크를 잘 하신다는 것은 음봉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지지한다고 해서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음봉 다음에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 전략을 펼쳐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나는 3,300원대에서 매수 잡아서 뭐 4,000원대 뭐 10%든 15%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으로도 충분히 11%든 15%든 뭐 여기까지 갔으면 뭐 3, 40%고 4, 50%고 수익률이 낮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런 기준봉이 없이는 절대 급등하지 않는다. 이게 원리입니다. 세력들이 하단에서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는 거래량이 없어요. 누가 이 종목 건드리겠습니까? 절대 안 건듭니다. 누구도 안 건드려요. 거래량이 저렇게 있어가지고 수급이 들어올까? 과연 의문점을 갖죠. 근데 반대로 여기 의문점을 가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대 거래량이 발생했다. 장대봉이 만들어졌다. 그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편입, 관심 종목의 편입. 그리고 눌린 구조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상승세가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수익을 내고 또 눌린 구조가 만들어지면 내려오네. 그러면 시가 어디서 지지받는지 집중적으로 관심 종목에 편입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하다가 양봉 그려지면 여기서 치고 들어가서 그러면 이거 뭐 다 안 드셔도 되겠죠. 단기로 3, 4일, 2, 3일 뭐 5%든 10%든 수익 내고 빠져나온다는 이런 전략으로 응용 전략을 펼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수익을 또 누릴 수 있겠죠. 이랜스스입니다. 방금 제가 인성 정보를 설명해 드렸죠. 바닥권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여줬는지. 그러면 이랜스스 움직임만 한번 보세요. 이랜스스 같은 경우도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4,000원대다 가면은 12월 달, 1월 달입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으면 안 쳐다보겠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기준봉이 하나 딱 탄생했어요. 상한가 기준봉입니다. 상한가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상한가는 세력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론 장대 양봉도 세력봉입니다. 하지만 상한가 종목은 더 강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윗꼬리가 달렸죠. 꼬리가 달렸는데 대량거래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소기명 음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나서 끝내면은 소기명 음봉이고요. 그리고 이 종가 자리,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요. 상한가봉은 이 종가가 기준 가격이 설정되는 겁니다. 이 종가를 붕괴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압력이 강해져요. 매수 압력이. 그럼 손절도 명확하죠. 그리고 익절도 명확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끌려 내려갈 일 없죠. 이게 깨졌어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세 번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여기 잡았는데 다음 날 여기 깬다. 그럼 잘라내요. 그럼 기다립니다. 다시 올려놓거나 아니면 어디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연일 하방이 만들어진다면은 어떤 구조가 만드냐? 여기에 이제 중심가를 하나 딱 그어봐야겠죠. 중심가를 하나 그었다가 중심 지지가 받는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이 기준봉의 종가가 지지된다. 도입화시켜서 그럼 여기서 매수를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잡아도 되고 또 한 번의 눌린 구조가 여기서 또 한 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한 종목을 했다고 해서 이 한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라요. 기준봉이 만들어진 종목은 계속해서 수적 관찰 대상입니다. 그럼 이종 종목에서
어떻게 쉽게 말씀하면 뼈채 의겨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의겨가지고 이기고 이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종목 찾아다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 종목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이 종목 붙었다 아니다 싶으니까 손절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이동시켜서 이 종목으로 또 손절치거나 물론 잘하신 분들 수익을 계속 내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극소수는 아니고 대다수의 주린이 여러분들 특히 손절가를 나는 모른다. 그냥 끌려 내려간다. 그냥 물 탄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봉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조건 없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전략을 짜신다 하면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률은 대박 수익률은 아니어도 계속해서 누적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안암전자 한번 볼게요. 이 안암전자는 기본적으로요. 제가 톡방에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얘는 여기서 이제 기준봉이 완성됐어요. 기준봉이 완성됐는데 이 기준봉의 종가가 중요하다겠습니다. 한번 올려놓은 종가는 붕괴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지지력이 확인된다. 그러면 안암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깨지지 않아요. 종가상으로. 그러면 여기서 계속 내려오면 매수 잡고 내려오면 매수 잡고 매수를 친다고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12월 달부터입니다. 12월 달부터 여기까지 이 종목 한 종목으로만 해도 계속해서 10% 해도 30%짜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500원까지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됐죠. 그리고 또 꼬리 달렸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기가 기준가격이 되는 겁니다. 기준가격. 기준봉의 종가는 기준가격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 기준봉을 기준으로 기준봉 종가를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설정하고 종가가 만에 하나 붕괴 저항이 되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날려야겠죠. 하지만 명확합니다. 손절이 무섭다고 하면 매매 전략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이 손절이 무서워서 전략을 안 핀다? 무조건 펴야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요. 충분한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고 11%든 15%든 기준봉의 모든 것은 주호 선생 자료집에 1탄부터 5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집 받으신 분들은 그걸 계속해서 숙독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에서 질문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계속해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건 염려 마시고 전략을 그런 전략으로 짜신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히든 종목을 한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 히든 종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기준봉이 하나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기준봉의 중심 가격의 121선이 흘러가고 21선이 우상향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상승을 했죠. 2차 상승으로 연결됐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흘러내렸다가 이 기준봉 중심가를 기준으로 계속 유지되다 다시 한번 흘러내려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21선을 탑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준봉에 종가가 있고 기준봉에 중심가가 있고 기준봉에 시가가 있는데요. 이 기준봉의 중심가를 기준으로 다시 올려놨고 21선을 올라타는 구간이 만들어지면 이제 다시 한번 앞종 고가를 돌파시키는 확률적인 게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면요. 이 종목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격을 제시를 설정을 한다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저기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은 여기 돌파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격에서 저걸 돌파시키면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수익률이 안 나도 20-30% 수익률은 달성하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요. 이 종목을 전략적으로 주호 선생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이 충분히 필요할 지금 현재 시장이니까요.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대신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은 달리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저녁 10시, 11시입니다. 11시에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간에 또 한 번의 교육과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니까요. 그때 한번 또 뵙는 그 구간을 만들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